네, 어제 저녁이죠. 10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수치는 6.5% 상승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14개월 만에 최소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가격이 마음처럼 움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을 하였지만 역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인 것일까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 저녁이죠. 이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가 되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0% 상승한 18,08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4.55% 상승한 1,38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6위의 XRP는 0.47% 하락한 0.36달러, 8위의 에이다는 4.23% 상승한 0.3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XRP 말고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61%로 롱 포지션이 역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1월 21일부터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이 설날이 너무 좋기는 한데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현재 닥터 비트맨 채널과 상하제약이 제휴를 맺어서 1월 17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정가 24만 원의 홍삼정을 75% 할인한 59,6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할인폭을 크게 하기에 담당자분과 상의하여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어떤 선물이든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선물이겠죠. 이 홍삼 받고 5만 원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수익금 중에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전 9시 결제권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된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저녁이죠. 10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치는 6.5% 상승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14개월 만에 최소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가격이 이게 참 마음처럼 움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을 하였는데 역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인 것일까요? 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의 여파로 업계 한파가 지속이 되면서 인력 감원을 비롯한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반대 행보를 보이는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입니다.
이 바이낸스는 지난해 채용 규모를 확대한 데에 이어서 올해도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11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이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자오장펑의 경우는 스위스 장크트 모리츠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 올해 직원 규모를 15에서 30%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는 작년에도 직원 수가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채용은 업계에 잇따른 대량 해고 사태와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바이낸스의 이번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크립토 업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CG는 바이낸스가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에 앞서 이 조직을 잘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재 우리 조직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력 증원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언급 바로 전날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인력의 20%를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지난 11월 당시 크라켄 거래소의 경우는 인력을 30% 감원할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 철수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FTX발 파산으로 이제 후폭풍도 여전한 상태이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DCG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경우는 이 30% 감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현재 검토 중이며, 상승 추세에 있는 현재 시장 상황 속에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이 된다면 지난 11월의 악몽이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은 바이낸스의 CEO 이 CJ의 경우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FTX 붕괴로 인한 암호화폐 산업의 실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FTX는 업계를 주도하는 대기업이 아니고 그저 단지 소음을 많이 만들어냈을 뿐이라면서 피해는 있지만 업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게 되었죠. 이런 가운데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FTX가 오늘 오전 50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회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자산에는 현금, 가상화폐, 그리고 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FTX는 고객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80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잃었다고 FTX의 CEO 존 레이가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 유동 자산을 다 회수하고 고객들에게 돌려주어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다사다난한 2022년을 지나고 2023년에 들어선 지금의 크립토 마켓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거시 경제 지표들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국채 수익률의 경우는 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5% 미만을 기록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가 이제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채권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번 연도 멈출 것으로 예상하여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팔지 않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로 전환이 되면 이제 통화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이제 채권 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 중에 제프리 건들락의 경우는 이 채권이 연준의 논평보다 미래 금리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연준의 말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사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실현 가격을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실현 가격이라는 것은 실현 시가총액, 즉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투입된 총 자산의 양을 전체 코인의 공급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을 나타내며 지지선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하얀색이 실현 가격,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평균 구매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하얀색의 실현 가격이 평균 구매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기간이 일반적이지 않게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장 주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았었고 지금의 가격에서 추가 가격 반등이 가능한 신호다라고 풀이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간은 2011년 168일, 2014년 276일, 2018년 134일, 2022년 163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단기 변동성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테이커 바이 앤 셀 지표에서도 매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태이죠.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크립토 퀀트에서도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지표는 SOPR 온체인 데이터인데 SOPR 지표가 1.0 아래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의 하락이 클 경우에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 랠리 또는 상승장의 초입부가 시작될 만큼 강력한 저점 시그널인데요. 이 SOPR 지표가 크게 빠졌던 시기는 2018년 7월과 연말, 2020년 초, 2022년 말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현재 다양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은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되게 될까요? 이제 코인을 시작한 지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된다면 이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참 짧은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이죠. 이제 좀 상승하겠거니 싶으면 하락하고 여기가 저점이구나 싶으면 지하실이 있는 경험들을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작년에는 이러한 경험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6년, 7년 투자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성숙되는 게 있죠. 바로 시장의 움직임에 확실히 덤덤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익이 조금 난다고 호들갑 이제 떨 것도 없고 하락한다고 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곧 있으면 써야 하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6년, 7년 정도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코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돈이 삭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실제 지난 이제 2022년 5월 발생한 이 루나 테라와 같이 스캠에 당하기도 하고 해킹에 당하기도 하고 이 FTX와 같은 거래소와 이제 서비스가 망하면서 돈이 삭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였을 때 대부분
눈앞이 아득하게 됩니다. 이 코인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코인 사고 오르면 매도하고 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는 경험이 주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언제 사고 언제 매도할지를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막 하락을 해도 손절을 안 하고 막 올라도 익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당하고 말죠.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이제 2021년과 같은 불장이 오면 누구나 다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막상 들여다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익을 낸 사람도 정작 매도를 하지 못해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장기 투자는 좋지만 이제 평생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와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익절 구간, 이 손절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는 미련 없이 매도할 생각이며 2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총 자산의 30%, 25만 달러에 도달하면 그때 총 자산의 50%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이제 매도한 자산을 통해서 미국 주식과 원자재, 채권 등으로 나눌 생각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이제 탄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명백한 초기 시장입니다. 이에 2025년 진행이 될 불장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크립토 시장의 역대급 불장이 올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때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세가 분명히 있겠지만 25만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국가의 자금, 개인들의 투자 자금 등이 대규모 개편될 만큼 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산 계층을 옮길 만큼의 상승세는 더 이상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미국 주식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겠죠. 이제 저는 이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